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 그 이태승의 책 읽기 및 해설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대승불교의 목적, 이기영 선생의 불교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태승의 책 읽기 및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오늘도 그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지난 3월에 출간된 저의 이 책의 그 내용입니다. 저의 책은 네 개의 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마지막에 여기 반야심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제가 그 이태승의 그 책 읽기 및 해설에서 이 부분을 주로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대승불교의 목적, 이 부분을 한번 읽고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읽는 부분의 내용이 저의 그 동국대학교 그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한국불교연구원을 세우신 우리 불교계의 큰 그 어르신이셨던 불련 이경 선생님의 그런 어떤 불교관을 사실 제가 이 그 저의 반야심경 강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 거론을 했어요. 상당히 그 불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따라서 오늘 그 대승불교의 목적과 관련되어서 그 이경 박사님의 불교관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저의 또 그런 대승불교 이해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승불교의 목적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의 목적, 불교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철학이요. 불교는 죽음을 이길 것을 가르치는 종교요. 불교는 삶의 정도를 가라고 요구하는 도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하신 건데요. 불교를 철학, 종교, 도덕으로 정의한 명쾌한 글이지요. 이 글은 한국에 험난했던 근현대기에 혜성처럼 등장해 불교의 정신을 펴는데 헌신했던 불연 이기영 선생이 만년에 내린 불교의 정의입니다. 불연 이기영 박사님은요, 뭐 앞에서도 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수학했던 우리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의 초대 교수시고 또 불교의 그 특히 이제 대승불교 정신을 널리 펴시는데 헌신하셨던 대단한 그 또 많은 그 저수를 남기신 그런 불교가이신데요. 이경 박사님께서 만년에 이제 불교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렸는데요. 상당히 아주 그 명쾌한 그런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 박사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영 선생은 일제 식민지 시절 경성제국대학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해 불교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었지만 본래 집안은 카톨릭을 신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1954년 카톨릭 장학생으로 유럽에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불교를 공부하고 1960년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그때부터 1996년 11월 돌아가실 때까지 오로지 불교 연구와 포교에 삶을 바쳤습니다. 불교 연구의 산실로서 한국불교연구원을 설립하고 불교 포교의 토대로서 대승보살의 모임인 구도회를 만들어 불교 정신을 선양했습니다. 이렇게 36년에 걸쳐 불교와 함께 한 삶을 녹여 만든 불교의 정의가 바로 이 글입니다. 상당히
그 명쾌하면서도 아주 그 진짜 불교의 어떤 그 깊은 이해가 담겨 있는 그런 정의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그 이경 박사님께서는 사실 그 1954년 6.25 전쟁이 이제 끝난 뒤에 그 불란서로 유학을 가시는데요. 아마 직접적인 계기로서는 불교계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유학으로 이렇게 가신 건 아니고 카톨릭의 어떤 그런 장학생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카톨릭 그런 어떤 큰 가톨릭의 그런 어떤 교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셔가지고 꼭 돌아오셔가지고 가톨릭을 위해서 크게 봉사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이경 박사님께서는 가셨던 그 불란서 정확하게 하면 벨기에 루뱅 대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벨기에 루뱅 대학에서 아주 위대한 서양의 그 불교학자를 만나셔가지고 위대한 불교학자는 에티엔느 라모트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을 만나셔가지고 이제 불교를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뭐 가톨릭보다는 불교의 어떤 그런 학문적인 깊이를 더 깊게 하신 뒤에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1960년에 이렇게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불교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혀 좀 이렇게 잘 몰랐던 분인데 1960년에 이제 귀국하시면서부터 이제 불교에 대한 특히 이제 귀국하면서 그 원효에 대한 연구부터 해가지고 대승불교의 정신을 선양하는 그런 그 논문을 쓰시고 또 그런 어떤 정신을 펴셨는데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1974년에 한국불교연구원이라는 이런 단체도 만들고요. 또 그 단체 속에 이제 구도회라는 이런 보살 모임도 만들어서 학문적인 그런 어떤 부분과 또 실천적인 면을 겸해서 갈 수 있는 따라서 이제 한국 사회의 그런 대승불교의 열풍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열풍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되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학문적으로 뭐 출범이 그 가톨릭 부분도 있어서 조금 그 대학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여러분 잘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좀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1960년부터 돌아가실 때, 그 1996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36년 동안에 그런 어떤 많은 공부에 그런 정의, 많은 공부에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녹아 있는 것이 이제 그 이경 박사님의 이런 불교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경 박사님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앞에 정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불교를 종교나 철학의 입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왔지만 도덕이라는 관점을 더해 정의하는 것은 아마도 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대승보살의 실천적인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저는 이경 선생의 이 불교의 정의가 반야심경의 내용과도 중요한 관련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종교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답을 제기하는 그런 문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철학도 인간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밝히는 지적인 작업이겠죠. 이런 점에서 반야심경에서 밝히고 있는 공성의 체득도 삶과 죽음의 의미를 극복하는 정신적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신이라는 실체의 관념을 해체하는 공성의 체득이 인간 내면의 이타심을 불러일으키는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타심은 실체적인 관념에 얽매여서는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타심은 일체의 실체적인 관념을 벗어난 순수한 의식의 상태에서 끊임없는 연기의 자각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타심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의 관계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을 알려주고 나아가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러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삶 자체가 죽음과 밀접히 관련된 것을 인식시켜 줍니다.
따라서 공성의 체득을 통해 연기적인 자각을 갖춘 마음의 자세로서 의지가 분명히 표출된다면 그러한 사람은 삶 속에서도 굳건한 이타심에 근거한 실천적 자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앞에서 그 공성의 체득이라는 것이 그 연기적인 어떤 사유, 또 연기적인 자각을 끊임없이 더 깊게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작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이경 박사님 정의에서 불교가 삶과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철학이자 종교다, 뭐 종교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밀접하게 그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늘 의식시켜 주면서 꼭 죽음뿐만 아니라 나와 너,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모든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해 하는 그런 그 입장이 공성의 체득, 연기의 자각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삶과 죽음, 또 삶과 실질적인 삶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나와 너, 또 나와 또 모든 관계성, 관계되어지는 사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한 그런 것들을 자각시켜 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타심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질 수 있는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의 보살이 이타 자리를 실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타 자리 실천이 이제 우리 대승 보살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이경 박사님 말씀하신 도덕과도 이렇게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예, 다시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명확하게 함께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의식한다는 점에서 공성의 체득을 강조하는 반야심경의 정신은 앞서 이기영 선생이 정의한 종교와 철학의 범주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성의 체득은 대승보살이 실천하는 육바라밀의 실천 체계로서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인 것입니다. 곧 반야바라밀다는 다른 5가지 바라밀다와 연관을 갖는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공성의 통찰을 가져오는 반야바라밀다를 통해 정신적 자유와 이타심의 고향을 갖는 보살은 그러한 마음을 현실의 삶 속에서 펼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펼쳐지는 보살의 실천 체계는 이경 선생이 말한 도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보살이 실천해야 할 실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관점에서의 실천 체계는 대승보살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아마도 이경 선생의 도덕적인 면에서의 불교 정의도 대승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 선생은 대승불교의 선양에 누구보다도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대승불교에서 핵심이 뭐냐, 추구하는 근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반야바라밀다도 그 육바라밀의 그런 체계 속에서, 인간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실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삶과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삶 속에서 실천적인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경 박사님께서 도덕이라는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 끝부분 이제 슬슬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요. 반야심경은 공성의 체득을 통해 대승의 보살이 삶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적인 삶에서의 올바른 행위는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삶의 진리에 대한 통찰에서 나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성의 체득을 통한 정신적 자유와 이타심의 발양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대승불교의 근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승의 정신이 온전히 녹아있는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심경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반야심경은 향후로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늘 독성되고 우리들도 외울 것입니다. 우리들이 접하는 만큼 많은 시간 속에서 반야심경의 정신이 더욱 깊게 이해되어 우리들 정신적
자각의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이런 뜻을 담아 마무리 인사로 다음과 같은 강령을 제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공성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 이타자리의 삶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끈다. 이게 이제 저의 그 인문학 독자련 반야신경의 마지막 그 글이 되겠네요. 공성의 통찰을 얘기하는 반야신경의 내용이 그런 종교, 철학, 도덕 다 관련이 된다고 하는 그런 면을 오늘 이기영 박사님의 정의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반야신경은 짧은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이기영 박사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이기영 박사님이시거든요. 1922년에서 1996년에 돌아가셨고요. 경성제국대학 벨기에 루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동국대학교 초대 인도철학과 교수인데요. 사실 이제 이 그 동국대학 인도철학 초대 교수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교수가 되시는 그런 상황에 그 당시 총장님이 이 김범린 총장님이세요. 그래서 이 김범린 총장님은 1900 우리 그 일제 시대에 1920년 28년 사이 일제 시대에 이제 불란서에서 유학을 하시고 1963년도 동국대 총장을 지내시고 63년도 이제 총장을 지내시는 그 뭐 실제 총장님으로 재직하신 그 기간은 뭐 사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 그때 이제 인도철학과를 설치하시고 또 인도철학과의 초대 교수로서 이기영 박사님을 모시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김범린 총장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은 물론이고 또 초대 교수님 이기영 박사님도 우리 한국 불교에 큰 족적을 남기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서 인도 철학의 출발이라는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요 안에서도 이제 뭐 이기영 박사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야신경과 관련된 책의 내용에서 이기영 박사님께서 불교의 정의를 종교, 철학, 도덕으로 이렇게 내리신 그런 내용은 굉장히 명쾌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음미해 보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정의를 잘 이해하시면서 반야신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신다면 아마 반야신경에 대한 그 이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저의 그 이태승의 책 읽기 및 해설의 그 시간으로요. 인문학 독자력 반야신 아마 마지막 그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도 그 책 마지막에서 그 이기영 박사님의 정의를 거론하면서 좀 더 명확한 입장에서 반야신경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강의를 좀 들어주신 분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반야신경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이렇게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의 그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태승의 책 읽기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